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2만여 명이 넘는 이재민수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가뭄 탓에 진화율이 아직까지 한 자릿수에 그치며 계속 확산 중입니다. 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전소된 자동차가 널려진 거리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북가주 벨리 산불의 최대 피해 지역인 나파밸리 인근의 미들타운. 이곳에서만 10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I'm in shock. I want to cry. I'm looking at my neighbors' places and they're all gone and I'm still here and one other guy, he's still here.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나파와 소노마 그리고 레이 카운티에서 6만 1000여 에이커를 태우며 확산 중인 벨리 산불은 현재 진화율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세크라멘토 인근에서 발생해 7만여 에이커를 집어삼킨 뷰트 산불도 계속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 산불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 두 산불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수만 2만 3천여 명. 여기에 주택 435채와 아파트 단지 2곳, 상업시설 1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ose embers were able to seed into the grass and various types of vegetation and get well seeded where they started fires immediately and they grew quickly. As they grow quickly, it actually draws the other main fire, body of the fire into those. But again, embers after embers after embers. 40,000 acres in about 10 hours. 이처럼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 것은 4년의 가뭄을 거친 캘리포니아 산지가 바짝 말라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전역에 12개의 대형 산불이 타오르고 있으며 만여 명이 넘는 소방관이 투입돼 화마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풀러턴과 부에나파크 등 오렌지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요 현안이 될 지역구 획정 작업에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러튼시가 본격적인 지역구 획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7월 한인 조나단 백 씨를 비롯해 2명의 플러턴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 합의한 이후 플러튼시 의회는 오늘 정기회의 안건을 통해 구획 획정과 관련한 첫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플러튼시는 전문 컨설팅 회사의 초안을 바탕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선거 지역구 분할 지도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총 8번의 주민회의와 공청회를 갖습니다. 선거제 전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집도 영어와 스페인어를 비롯해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발간됩니다. 플러튼에 사는 한인 유권자들께서 이런 공청회나 투표 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시연을 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이자 플러튼 인근 도시인 부에나팍도 단일 선거구 분할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구획 획정 과정을 설명하는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들어갔는데 10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같은 경우는 지난 5월에 처음 시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역구 개편 내용을 이제 논의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주민회의 등 거쳐서 지금 전체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양 도시 모두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11월 선거에서 지역구별 선거제 채택을 주민투표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의견 수렴과 구획 작업이 끝난 상황에서 통과는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내 대표적인 두 한인 밀집 도시의 선거제 개편 작업에는 한인 단체로는 오시 민족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한인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과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뉴욕주가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15 인상을 추진합니다. 당초 패스트푸드 업종에 제한했던 임금 인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주 차원에서 $15 임금을 도입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주가 패스트푸드 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 직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패스트푸드 업종에 한해 시행키로 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If you work full-time, you shouldn't have to choose between paying the rent and buying food. You work full-time, you should not live a life in poverty, period.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면 8달러 75센트인 현행임금은 뉴욕시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뉴욕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021년 7월 1일까지 단계별로 최대 15달러까지 인상됩니다. That's something great, for people like work like me. So, hard workers and to make a little extra money.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함께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미 전 지역의 확대를 희망한다며 쿠오모 주지사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Middle class wages are still stagnant and the working poor are living in poverty. So, Governor, I applaud you for stepping up with a smart, reasonable plan. 주정부 차원에서 전체 업종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뉴욕주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미 15달러까지 인상을 확정한 LA 카운티는 예외 대상을 정하자는 추가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마이크 안토노비치 슈퍼바이저 의장이 직권 상정한 조례안은 소규모 비영리 단체 직원과 견습 인턴 직원 또는 방학 시즌에만 일하는 이른바 알바생들을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비영리 단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과 생계 수입원이 아닌 용돈벌이가 주 목적인 알바생들을 제외하자는 것인데 슈퍼바이저 위원회 5명 중 돈 크나베 위원만 조례안에 찬성해 결국 찬성 2대 반대 3으로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시사한 데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까지 잇따라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또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경제도 안보도 후퇴를 하는 결과만을 낳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한미관계 토론회에 연사로 나선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한미동맹은 경제에서도 안보에서도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따라 어떤 핵과 미사일 활동도 금지돼 있다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For North Korea to conduct a missile test or a nuclear test would represent a setback in its hopes to grow its economy and to end its isolation.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정례 브리핑을 활용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And that's why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and security. 미국 국방부 역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을 북한 관련 문제를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긴밀히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유엔 총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참가국 정상들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입니다. 여기에 교황까지 유엔 연설이 예정돼 있어 뉴욕엔 경호와 치안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태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5년 유엔 총회가 오늘 공식 회기에 돌입했습니다. I declare open the 70th regular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이번 유엔 총회에는 160여 개국 정상들이 참가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정상들이 모두 나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집권 후 처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년 만에 연설대에 섭니다. 두 정상의 기조연설이 예정된 오는 28일엔 오바마 미 대통령도 함께 연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정상보다 사흘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처음으로 유엔 연설에 나섭니다. 사상 최대 규모 유엔 총회에 뉴욕시 당국은 초비상입니다. 테러 첩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연방 수사 정보 당국과 공조를 통해 경호 대테러 작전에 나섰습니다. We have at this time, as we're speaking to you and going forward, no credible threats directed against this event. 한편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유엔 총회가 될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밖에 미 대선 소식 김성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 서열 2위 존 코닌 의원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특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 이메일 사용 자체가 위법하고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명백했다는 겁니다. 공화당 공세 강화 속에 클린턴 전 장관의 딸 첼시까지 엄마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I believe as more and more Americans hear from her, they'll come to know why I'm so proud to be my mother's daughter. 하지만 오늘 발표된 뉴햄프셔주 민주당 후보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의원에게 또다시 뒤졌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뉴욕타임스, CBS 공동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1위를 달렸고 의사 출신 벤 카슨 후보의 도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Country's in grave danger, and if we don't begin to change our direction and change our attitude, I think we may not survive into the future. 공화당은 내일 CNN 방송 주최로 2차 TV 토론회를 엽니다. 트럼프의 독주냐, 다른 후보들의 약진이냐, 미국 대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중국 성장 둔화가 9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낮추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1,181원 50전입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